자, 여러분 이제 2024년 9월 평가원 시험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의 7페이지입니다. 자, 18번부터 23번까지 문제인데요. 2024년 9월 달 거, 박용래 선생님의 월훈, 그 다음에 김영랑 선생님의 연, 문희단계라는 작품 들어있는데, 자, 일단 뭐부터 봐야 돼? 보기부터 봐야죠. 자, 그럼 가부터 해석하는 겸에 19번부터 먼저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할까요? 갑니다. 보기를 참고해 가를 감상해라. 보기 읽어보면 적막한 산골 마을을 배경으로 그곳에 사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했대요. 아이고, 그러면 노인이 사는데 적막한 산에 사나 봐요. 자, 그럼 적막한 산골에서 살고 있는 노인의 모습을 관찰하면서 이 시를 썼대요. 왜 썼을까? 계속 갑니다. 향토적인 전경 속으로 낯설게 느껴지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그럼 여러분, 노인은 지금 어떻게 느껴진다고? 일상이 낯설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친숙하게 느껴질 것 같은데 노인은 이게 낯설대. 그러니까 이걸 왜 썼을까? 그지?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잖아. 왜냐하면 적막한 산골에서 노인이 살고 있잖아. 그럼 이건 익숙할 거 아니야. 자, 근데 일부러 낯설게 느껴지는 이라는 말을 쓴 것 같아요. 일상에 감각적으로 집중하는 노인을 통해. 그죠? 그럼 결과적으로 이 노인은 이 적막한 산골이 익숙지가 않은 거야. 결과적으로 놀러 왔나 봐. 즉 계속 산 사람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낯설게라는 단어가 의도적으로 사용된 단어처럼 보여요. 왜 그러냐면 적막한 산골에 노인이 살고 있으면 이미지상으로 노인이 그곳에서 되게 오랫동안 산 사람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갑자기 낯설게라는 말을 써놓으면 학생들이 이 단어가 쓰여져 있다는 걸 못 봐요. 즉 보고 싶은 대로 본단 말이야. 이 단어를 보려고 안 해. 그래서 이 단어를 놓쳐.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4번이 답이었잖아요, 여러분. 거기 4번에 보시면 이런 말 보이실걸요? 거기 4번 선택지에 무슨 말 보여요? 지보라기 설레임과 귀를 모으고 듣고 새들의 온기에 숨을 죽이고 생각하는 것은 일상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노인이라고 보이시죠, 여러분? 자연스럽게라는 단어 때문에 이게 답이었던 거예요. 즉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 어떻게 느껴지는 걸까? 낯설게 느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의도적으로 써서 여러분들한테 오답을 유도하려고 했던 개수작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야. 어떤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시를 읽을 때는 시만 꼼꼼히 읽는 게 아니고요, 보기와 선택지를 더 꼼꼼히 읽어야 된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문학 문제를 풀 때 우리가 문학이 찝찝하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대충 읽어서야. 그러니까 대충 읽지 말고 어떻게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라. 꼼꼼하게 읽어야 여러분께 된다. 요거를 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낯설게라는 단어에 꽂히셨어야 된다. 요거 의도적으로 쓴 거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그래서 요거 정답이 나와버리긴 했는데 그래도 시에다 적용을 해봐야 되니까 일단 한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로 올라오고 계시죠. 노인을 통해 점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노인의 삶이 마주한 깊은 정적 속 울음소리 속에 인간의 쓸쓸함을 고조하고 있다. 그럼 노인은 여러분 두 가지를 느끼네요. 첫 번째,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해서 뭐 한다고요? 아쉬움을 느낀대요. 사라져가는 것들을 통해서 뭘 느낀다고 여러분? 아쉬움을 느낀대요. 그래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 아이고 미안해. 아쉬움이 아니라 관심이네.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뭘 드러내고? 관심을 드러내고, 두 번째는 뭡니까? 쓸쓸함을 드러낸대요. 그런 결과적으로 이 시인이, 즉 시적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건 뭐냐면 노인이 아니야. 그 노인을 통해서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쓸쓸한 심리를 드러내고 싶었던 거야. 그러더니 이러한 노인의 모습은 외딴집 창호지 문살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로 형상화된대요. 그럼 여러분, 창호지에 비친 달무리의 이미지는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사라져가는 것에 대한 관심이나 쓸쓸함의 정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거겠죠. 이해됩니까? 자, 이렇게 보기를 여러분들 뭐 해야 돼? 정리하는 습관을 항상 들으셔야 돼요. 요게 돼야 시가 풀려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앞에 있는 시로 한번 돌아가셔서 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운입니다. 여러분, 월운이 뭐예요? 달 그림자. 그럼 보기에 써 있었죠? 달 그림자를 통해 뭐 드러내고 싶었다고요?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과 쓸쓸함이요. 결국은
이 단어 드러내려고 쓴 거예요. 제목도. 갑니다.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이 있습니다. 낯설죠? 입진사이길 모래뚝 넘어 강기슭 보이진 않습니다. 허방다리 드러내며 보이는 마을. 허방다리가 뭐래요? 짐승 따위를 잡기 위해 풀덩이에 위장한 구덩이 같은 거. 자, 이걸 드러내면 보이는 마을이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깊고 깊은 마을이야. 그럼 익숙한 곳이에요? 낯선 곳이에요? 낯선 곳이죠. 갱속 같은 마을입니다. 꼴깍, 해가, 노릇꼬리 해가 지면 집집마다 불을 켜고 콩깍지, 후미진 웻단지, 그 웻단지 불빛을 받아 이슥토록 창문은 모갓빛, 기이한 밤 웻단집 노인이 홀로 잠을 깨서 출출한 나머지 물을 깎고 고구마를 깎고 문득 바람도 없는데 신압으로 풀려 내리는 집단 지보라기 설레임을 듣습니다. 귀를 모으고 듣지요.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들의 온기를 생각합니다. 숨을 죽이고 생각하지요. 그럼 여러분 이제 뭐 하는 겁니까? 노인이 지금 소리를 듣고 있는 모습, 참 오래오래 노인의 자리맡에 밭은 기침 소리도 없을 양이면 벽 속에 겨울 귀뚜라미는 울지요. 때를 지어 옵니다. 벽이 무너지라고 옵니다. 어느덧 밖에는 눈발이 치는데 펄펄 한방눈이라도 흩날리는 창호지 문살에 돋는 월훈. 그럼 여러분 월훈이라는 건 달 그림자 아닙니까? 그럼 이 달 그림자의 모습을 통해 드러내고 싶은 건 뭡니까? 그렇죠. 적막한 산골에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모습, 쓸쓸함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정도만 아시면 된다고요. 정리됐나요? 그럼 선생님 정말 이렇게만 읽으면 시가 풀립니까? 그럼요. 그럼 그 뒤로 가셔서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문제는 아까 그래도 풀어드리긴 했지만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첩첩산 중에도 없는 마을을 여긴 있다고 한 데서 끊어볼까요? 노인이 살아가는 곳은 쉽게 보기 어려울 것 같은 점. 그렇죠. 적막한 곳이죠. 강기슭에 보이지 않는 그죠? 후미진 웻단집이라는 배경 설정에서 끊어보죠. 적막한 공간 좋죠. 붕당에 불을 켜 분위기 콩깍지의 이미지로 나타낸 향토적 전경에서 끊어보죠.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관심유도 좋네요. 보기에 있었습니다. 아까 4번은 위배였죠? 네. 5번 밭은 기침 소리도 없는데 겨울 귀뚜라미가 우는 상황과 눈밭이 치는 듯한 밖에 달무리가 이미지와 어우러져 끊어보죠. 노인의 고독을 형상화한 거. 네, 너무 좋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요렇게 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됐던 거.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우리가 풀 수 있는 가문제는 또 뭐가 있을까요? 앞에 가문제에서 풀 수 있는 거 기역하고 니은이 밑줄쳐 있으니까 요거 한번 적혀봅시다. 21번입니다. 기역부터. 자, 기역이 뭐냐면은 꼴깍입니다. 꼴깍. 맞습니까? 네. 자,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아주 짧은 순간에 해가 지는 모습. 괜찮죠? 네. 시간의 변화를 함축하고 있다. 맞죠? 왜냐하면 꼴깍 해가 졌다는 건 낮에서 뭐로 바뀌었다? 밤으로. 자, 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후루룩 후루룩 처마 깃에 날에 묻는 이름 모를 새. 맞죠? 자, 음성 상징어가 쓰였는데요. 소리의 모습을 통해서 소리를 통해 연상되는 새의 모습을 감각적으로. 그렇죠. 정답이란다. 맞는 말이 됩니다. 1번과 2번이 지워지고요. 자, 그 다음에 가시에 해당하는 것도 지울 거 없죠? 네, 이 정도만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나시에 해당하는 보기를 열심히 찾아보려고 했는데 나시는 보기가 없어요. 맞나요? 그럼 이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시를 읽고 그냥 풀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나시같이 보기가 없는 시들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문제를 만들어내느냐? 여러분 뒤에 보시면 20번 문제처럼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20번 문제 보시면 1년, 2년, 3년, 4년, 5년 해가지고 어때요? 쭉 해서 연마다 시어의 의미를 써놨죠. 여러분은 시를 읽을 때 뭐만 따져주면 돼? 긍정과 부정만 따져주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은 하실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럼 나는 보기가 없으니까 그대로 시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이 연입니다. 연. 내 어린 날 아슬한 하늘에 뜬 연같이 바람에 깜빡이는 연실같이 내 어린 날 아슴푸라다. 추석 보니까 뭐하다? 아슴푸레하대요. 자, 그럼 내 어린 날을 지금 뭐하고 있어요? 떠올리고 있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러니까 1번 봅니다. 1년에서 연과 연실의 모습에 빗대요. 그래서 뭐뭐같이 표현했으니까 내 어린 날의 기억을 아슴푸라다라고 표현하고 있다. 맞나요? 그럼요. 눈이 있는지 묻는 거예요. 됐나요? 자, 2연 읽습니다.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조매롭고 주석 보니까 조마롭다. 즉 초조하고 불안하대요.
자, 그럼 여러분, 하늘은 파랗고 끝없고 편편한 연실은 뭐하다? 불안불안, 초조하대요. 오, 이 흰년, 그 새의 높이, 아실아실, 아슬아슬한 떠놀다 내 어린 날,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럼 여러분, 내 어린 날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아슬아슬하고, 이런 모습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자, 그럼 2번 갑니다. 조매롭고로 표현된 연실의 긴장은 3년에서 연실 바람이 일어 끊어지던 날의 정서로 고조된다. 3년까지 봐야 되겠네. 바람은 일어, 맞습니까? 끊어지던 날, 맞네요. 엄마 아빠 부르고 울다, 희끗희끗 실라세 서러워 아침 저녁 나무 밑에 울다. 여러분 연결되는 거 맞죠? 2번 지워지고요. 그 다음에 3년은 또 4연하고 연결돼야 되니까 4연까지 읽어볼게요. 오, 내 어린 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자옥마다 눈물이 고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어린 날이 연실처럼 이렇게 떠오르는데 되게 조마조마하고 위태위태하고 그런 어린 날을 보냈다는 이야기로 써져 있는 시네요. 자, 그럼 3번. 울다의 반복과 눈물이 고이었다를 통해 내 어린 날의 상황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거. 그렇죠. 4번. 사연에서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의 함축된 정서와 상반된 의미를 드러낸다고요? 상반됐다는 건 서로 반대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근데 선택지 다시 한번 보세요. 외로이 자랐다와 이어진 하얀 넋은 붉은 발자국의 함축된 정서와 상반되면 이건 긍정 부정이 돼야 되거든. 자, 그럼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맨 마지막 년입니다. 맨 마지막 년에 무슨 말이 써 있습니까? 내 어린날 하얀 옷 입고 외로이 자랐다. 하얀 넋 담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하얀 옷 입고 외롭게 자랐죠. 조마조마 길가에 붉은 발자국에 눈물이 고였죠. 그러면 하얀 옷을 입은 외로움이나 붉은 발자국에 눈물이나 결국 이미지가 뭐예요? 동일하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뭐라고 볼 수가 없다? 그렇죠. 상반된 의미를 이끌어낸다는 말을 볼 수가 없죠. 왜? 상반되다는 건 뭐야? 서로 반대라는 얘기잖아. 근데 이건 뭐죠? 이미지가 같은 거죠. 그 정답은 그래서 몇 번? 4번이다. 자, 20번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죠? 그렇죠. C는 긍정과 뭐를 따진다? 부정을 따지는 문제를 낸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문맥에서 이 긍정, 부정 따지는 훈련을 해주시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문제 한번 정리해 보면 19번 문제 풀었고요. 20번 문제 풀었고요. 맞죠? 자, 그러면 21번까지 풀어보죠. 자, 디귿 보니까 아실아실 해놓고 주석 달았는데 아슬아슬이란 말이 써 있었어요. 그런데 21번에는 뭐라고 써 있어요? 3번에. 높이 날아오르는 연을 동경하는 거예요. 아슬아슬한데 뭐가 동경이야? 동경한다는 건 여러분 뭐죠? 대상에 대한 긍정적인 정서를 동경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전혀 관계없는 말. 정답은 3번이 됐던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22번은 A하고 B인데요. A, B는 다에 있는 거라서 맞죠? 네, 다를 읽고 풀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다를 읽고 23번에 보기를 먼저 읽고요. 요 가다 읽으라고 했는데 가는 아까 풀었으니까 다에 확인되는 건가 봐요. 근데 내용을 별로 알려주는 보기는 아니에요. 문학작품 속의 소재들의 연관성 속에 서로 유사 혹은 대립의 관계를 이룸으로써 의미를 생성하거나 특징을 부각하는 효과를 드러낸다 이랬는데 내용을 전혀 알려주고 있지 않아서 요건 보기를 쓸모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건 작품 자체만 가지고 해석해서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다의 수필을 한번 또 읽으면서 풀어보죠. 자, 여러분들 좀 번거롭고 귀찮을 수 있어요. 문제를 풀고 나서 꼼꼼하게 점검하고 싶은 거예요. 이걸 점검하고 난 다음에 수능 기출문제를 아주 수특을 풀든 사설 모의고사를 풀든 어떤 걸 풀든지 간에 그걸 연습해야지 이런 기출이 분석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제만 열심히 푸는 건 효과가 그닥 없다. 이걸 꼭 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문희 단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이가 자, 사람 이름이에요. 신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 이름을 문희당이라고 하고 나에게 편지를 보냈대요. 그럼 신이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나에다가 세모 쳐요. 구분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럼 써볼게요. 신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을 문희당이라고 이름을 지은 다음에 나에게 편지를 쓴 거야. 자, 나한테 편지를 써준 거야. 이거 긍정 부정 아니야. 대상 구분하려고 이렇게 한 거야. 내가 천성이 물을 좋아하는데 도성 아니라 성 안에 살고 있어서 볼만한 샘이나 못이 연못이 없어. 비록 물 보는 법을 알고 있어도
써볼 데가 없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그러니까 난 물을 좋아해서 물을 보는 법까지 알고 있는데 나는 지금 성 안에 살고 있어서 물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걸 써먹을 수가 없어가지고 아쉬웠다. 그런데 천하에 지도를 보고 깨우친 게 있습니다. 뭘 깨우쳤느냐? 넘실거리는 큰 바다 사이에 9개의 대륙과 1만 개의 나라가 퍼져 있는데 큰 나라는 큰 배가 늘어선 듯하고 작은 나라는 갈매기나 해오라기 같은 새들이 출몰하는 듯했다. 천하만국에 두루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 가운데 있는 존재일 뿐이다. 그러니까 결국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야, 내가 몰랐던 게 있었어. 나는 원래 물을 엄청 좋아해가지고 물을 좀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집이 지금 성 안에 있거든. 서울에 있다고, 예를 들면. 그래서 그 안에 물이 없어가지고 아쉬워했는데 어느 날 지도를 봤어. 근데 지도를 봤더니 세상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바다 위에 떠 있는 섬이더라고. 결국은 내가 지금 성 안에 살고 있으면서 물이 없다고 아쉬워한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알고 보니까 난 어디에 떠 있는 사람이야? 섬이야, 섬. 물 위에 떠 있는 섬에 살고 있는 사람이더라.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 집의 이름을 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대는 저를 위해 이 집의 기문을 지어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편지를 보고 웃으면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세상에는 본래 실물이 없으면서 이름을 차지하는 경우가 있으니 지금 그대가 집에 이름을 붙인 것은 바로 실물이 없는 것이라 할 수 있겠소. 이게 뭔 말이야? 비록 그러하나 그대도 이에 대한 할 말이 있을 것이요. 지금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바다의 섬 가운데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이야. 사람들은 반드시 물에 산다고 하지 산에 산다고 하진 않겠지요. 그렇지. 섬 위에 살고 있으면 산에 산다고 안 하겠지. 섬에 산다고 하겠지. 섬 사람 중에 담장을 두르고 집을 짓고 문을 닫고 들어앉은 사람도 있게 마련이니 그가 날마다 파도와 깊은 물을 가까이 접하지는 않는다고 하여 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옳지 않겠지요. 결과적으로 내가 섬에 살고 있는데 내가 거기다 담을 쌓고 거기다 집을 지은 다음에 그 안에만 살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물 가운데 살고 있지 않아. 물 위에 살고 있지 않아.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겠죠. 이와 같은 이치를 사람들이 모두 그렇다고 인정하는데 어찌 유독 그대의 말에만 의심을 품겠소. 쉽게 말하면 맞는 말입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네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 네가 지도를 봤더니 내가 바다 위에 떠 있더라 라는 얘기를 해서 문이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 말을 내가 왜 틀렸다고 말하겠니? 맞아. 너 참 잘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대지는 하나의 섬이고, 그렇죠? 땅은 하나의 섬이 될 수 있죠. 세상 사람은 다 너다. 그러니까 섬 사람이죠. 비록 배를 집으로 삼아 물 위에 떠다니며 날마다 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형평상 눈을 한 곳에 두고 꼼짝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이고 잠시 눈길을 돌려 잠깐이나마 물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을 거야. 맞지? 그럼 그 사람이 잠깐 내가 물을 보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물 가운데 있다는 걸 잠깐 잊는다고 해서 내가 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아닌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럼 결과적으로 나는 그냥 뭐다? 물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이때 겨우 반걸음을 움직인 것이나 천리를 간 것이나 매한가지를 할 것이요. 결과적으로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성 안에 살고 있어서 물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걸 잠깐 잊었다고 해서 네가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닌 것처럼 맞습니까, 여러분? 그걸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깨달은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얘기였고요. 그래서 결국 뒤로 넘겨보시면 A하고 B는 여러분 뭐 얘기한 거야? A는 신이고 B는 나였죠?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읽으라는 얘기였는데 얘는 얘의 의견에 동의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번 A의 볼만한 셈이나 못이 없는 곳에 산다고 생각하다가 천하의 지도를 보고 깨달은 바에 따라 자신이 물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발상에 사고전환이 일어난 애가 신이 맞죠. 2번 신이는 자기 집을 문이라고 한 것에 내가 동의한 이유는 A, 즉 신이의 상황이 배를 집으로 삼아 사는 사람의 상황보다 집에 들어앉은 사람의 상황에 가깝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말도 안 되죠. 결과적으로 둘 다 뭐죠? 물 위에 사는 사람이다 이 얘기잖아요. 결국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는 거죠. 3번입니다. 나는 바다의 섬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의 삶에 주목하여 바라보는 관점을 달리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섬을 살고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다 섬 위에 살고 있는 거죠.
B가 A의 발상이 타당하다고 한 이유, 타당하다고 했죠? 바다의 섬 가운데 살더라도 그것을 가리켜 물에 산다고 보는 것이 나의 생각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판단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5번,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는 것과 그 다음 신이가 물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고 하는 것은 물어보지 못할 때가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생각한다.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된다. 5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나나 신이를 넣어서 읽어보시면 훨씬 더 이해가 쉬워요. 그러니까 A, B로 읽지 마시고 예를 들어 5번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나는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눈길을 돌리는 순간이 있어. 다시 말을 바꾸면 물과 더불어 사는 사람도 잠깐 내가 물과 함께 살고 있지 않다고 느끼는 순간이 있을 때도 있어. 그것이 신이가 물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과 유사해. 그러니까 네가 깨닫기 전에 잠깐 나는 지금 물 보는 법을 써볼 데가 없다라고 잠깐 생각했었지. 근데 그건 네가 잘못 생각한 거였잖아. 물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잠깐 눈길을 돌려서 내가 물에 살고 있다는 걸 잠깐 잊었지. 그건 잠깐 잘못된 생각을 한 거잖아. 그러니까 유사하지 라고 얘기했다고요. 이해되십니까? 정답은 2번이 된다. 자, 나머지 여러분 23번 문제는 정답만 확인하고 넘어가죠. 4번이 답인데요. 왜 4번이 답입니까? 다의 파도와 깊은 물은 바다의 형상이라는 유사성으로 관계를 맺으며 물에 사는 사람이 살면서 만나게 되는 환경이라는 의미를 생성하고 있군. 그렇죠. 물에 사는 사람이 만나는 환경이 파도, 깊은 물, 바다 이런 거겠죠. 정답은 4번이 되고요. 이건 그냥 참고로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수필이라. 자, 이렇게 여러분 시라고 하는 건 어떻다? 문학이라는 건 어떻다? 보기를 적용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을 묻는 시험이다. 되셨나요? 네.